이번에도 역시나 팝콘은 어렵겠습니다. 전편에 이어 quiet place 2 역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계인들로부터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숨죽인 사투에 충실한데요. 혼자가 된 엄마 에블린과 리건, 마커스 남매는 갓난아기를 안고 최후의 요새였던 집을 벗어나기로 하면서 quiet place 2가 시작하게 됩니다. 1편 후반부에서 외계인에게 맞설 수 있는 무기를 발견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블린과 새 남매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의 스케일도 커지게 되죠. 1편은 가족의 집 주변을 둘러싼 스릴이 핵심이었다면 2편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족이 떠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핵심이 될 듯합니다. 예고편 영상에서도 에블린과 리건이 다급하게 후진으로 질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유사한 위험이 수시로 덮쳐올 것이라는 예감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가 있는 큰딸 리건의 시점으로 세계를 묘사하는 대담한 사운드 제거 장면은 quiet place 2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극단적인 침묵 속에서 서스펜스를 만들거나 외계인과의 사투를 보여주며 공포를 자아내고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죠. quiet place 2는 2020년 3월 뉴욕 프리미어 상연에서 1편처럼 좋은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운드로 서스펜스를 자아냈던 전편의 매력을 이어가면서 시리즈의 확장을 위한 세계관 구성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평이 대세인데요.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존 전략을 고민했던 부모의 숭고한 희생담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도 하죠. 자, 그럼 quiet place 2를 더욱 재밌게 보기 위해 1편의 내용들을 키워드와 함께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생명체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남편 존 크레신스키와 아내 에밀리 블런트는 새 아이와 함께 외계인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게 되죠. 청각장애인인 첫째 딸 리건, 둘째 아들 마커스, 그리고 막내가 고요한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의 오프닝은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quiet place의 세계관을 5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관객 모두에게 납득시킵니다. 괴물의 습격으로 막내를 잃고 4인 가족이 된 상태에서 영화는 472일의 시간을 단번에 뛰어넘어 진행이 되는데요. 가족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장에서 일체의 소리를 내지 않고 수화로 대화하며 끈덕지게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400일가량의 시간을 건너뛴 거는 새로운 상황을 도입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외계인의 습격으로 막내를 잃었지만 그 사이 엄마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된 상황을 그려냅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항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죠. 이후 quiet place는 침묵에 의한 긴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만큼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는 단단한 가족 드라마로 전개됩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읽고 집필할 당시에 실제 부부 사이였던 존 크레신스키와 에밀리 블런트 부부는 막 둘째 딸을 낳은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도 새로 태어난 둘째 아이 때문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quiet place의 이야기는 결국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운 은유라고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프닝에서 막내를 잃은 후 가족은 각자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막내에게 소리나는 장난감을 직접 줬던 누나는 아빠가 자신을 원망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아빠는 딸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딸을 위해 보청기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내를 두 손으로 직접 안고 가야 했다는 아내의 후회와 공허감은 현재 뱃속에 있는 아이로도 달래기 힘들어 보이고요. 눈앞에서 직접 동생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아들은 매사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 사건 후에 말을 제대로 터놓고 하지 못한다는 이 상황의 제약까지 더해져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엄마의 출산일은 점점 다가오게 되고요. 외계인들의 습격이 이어지자 가족은 함께 상황을 헤쳐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끝에서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아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주세요. quiet place의 침묵은 결국 이 한마디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뇌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곁에서 들려주는 소리로, 목소리로 전달이 될 때 더욱 큰 감정의 울림을 안겨주게 되죠.
영화는 외계인들의 침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나머지 사람들이나 생존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괴물이 어떤 존재들인지 절대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직접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연출한 존 크레신스키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관객이 영화 속 가족이 갖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정보가 제한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상상력으로 채워넣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어떤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아이가 길을 잃어서 부모님을 찾고 있나? 라는 스토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본 건 그냥 울고 있는 아이일 뿐인데 말이죠. 이처럼 뇌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넘어선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설명되지 않은 상황이나 배경은 우리 각자의 뇌가 만들어낸 해석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만들어내는 스릴감은 엄청납니다. 영화 맨 인 더 다크 역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설정 때문에 콰이어트 플레이스와 자주 비교되는 영화죠. 이 영화도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인데요. 철없는 10대들이 눈먼 퇴역 군인의 집을 터는 범죄 행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군인의 집에 들어간 아이들은 군인이 설치한 트랩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집안에서 이 눈먼 군인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게 되죠. 그는 엄청난 청각 능력을 가진 데다가 체격과 체력이 남다른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무엇보다 군인의 자신의 집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욱 배가 됩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역시 일상에서 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생활 소음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튀어나온 못을 밟고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장면, 혹은 게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나게 되는 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리가 주는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오픈을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더욱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전편의 설정들과 배경들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게 흥미로운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